주변이 농경지와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전원생활 할 집 찾는 분들에게 좋은 물건인데요. 보는 것처럼 왕복 2차선 도로에 물려 있고 차가 앞마당까지 들어가서 차량 접근성이 좋습니다. 앞마당에 주차장도 있고 소소한 크기의 텃밭도 있어 자급자족 전원생활하기에 딱입니다. 건물 상태도 그리 나쁘지 않았고요. 차로 면내 1분, 시내 11분 거리에 있어 교통편도 좋은 편입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으니 영상 끝까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되니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사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올해 2월이죠. 그때 당시 제가 한번 찍었었어요. 그때는 이제 눈으로 집이 이 앞마당이랑 덮여 있어갖고 어떤 컨디션이나 이런 게 보는 게 좀 제한적이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날이 좀 괜찮았죠. 그래서 햇빛도 좀 개고 날씨 좋을 때 한번 가서 보고 왔는데요. 생각보다 컨디션이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진입로, 여기가 왕복 2차선 도로인데요. 이 2차선 도로에 잘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장 잘 된 도로에 보고 쭉 가다 보면요. 이 도로를 기준으로 오른쪽은 이제 농경지, 왼쪽이 집이 한두 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저 트랙터가 있죠. 그 앞에 있는 게 이제 본건입니다. 그래서 차에서 내려서 보면 왕복 2차선 도로에 물려 있기 때문에 바로 차가 있다면 바로 접근이 좀 편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보시면 약간 이제 본건 지대가 살짝 높습니다. 한 1.2m 그렇게 좀 높게 이 건물을 좀 올린 게 있고요. 그리고 집 앞에 거기가 이제 통창으로 되어 있는데 저렇게 조경수나 이제 나무들로 안에서 밖에서 안에 안 보이게끔 프라이버시로 잘 가려놓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안에가 이제 그 나무로 가려서 좀 잘 안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도로에서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이렇게 안에를 들여다보면은 약간 높게 있다는 것이 좀 보이죠. 그래서 이제 프라이버시나 이런 거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 그리고 보면은 이쪽이 이제 그 자갈로 깔려 있고요. 그래서 차가 진입하기엔 나쁘진 않습니다. 그 단차가 있거나 본건 그 앞마당까지 그러진 않고요. 그리고 큰 대문이 저렇게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 생각으로는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는 뭐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 상태를 보면은 어느 정도 사시는 분이 어느 정도 관리를 잘했다 그런 느낌이 들죠. 앞마당도 저는 잔디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자갈로 깔려 있는데요. 그리고 한쪽에 저렇게 보이는 것처럼 텃밭이 좀 소소한 크기의 텃밭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를 댈 수 있는 간이 천막도 이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원 생활하기에는 크게 나쁘지 않은 조건이다. 그러니까 이제 땅이 뭐 작은 평수는 아닙니다. 거의 한 250평 정도 규모가 되다 보니까요. 그리고 이제 땅 모양도 직사각형이고 경계면도 이게 그 지금 보이는 것처럼 흰색 펜스로 잘 쳐놨어요. 그래서 땅에 대한 경계면도 충분히 잘 해놨고 그래서 입맛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여튼 본체가 이 땅 한 필지에 있는데 오히려 좀 땅이 좀 크다 보니까 건물이 살짝 작아 보이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요. 여튼 본인 입맛에 맞게끔 추가 별채를 지어도 되고 다양한 용도로 평수가 활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보면 저렇게 그 건물 외벽이 이제 그 베이지 색깔 마감인데요. 나무 저기 그러니까 화목 연통이 있는 거 보니까 화목난로로 쓰는지 그런 걸로 좀 추정이 됩니다. 정확한 것은 내부가 확인이 안 돼서 뭐 알 수는 없지만요. 그리고 측면의 벽에 저렇게 좀 검게 물때가 있는데 저런 부분은 이제 고압으로 좀 청소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렇게 전원 생활하기 좋은 어떤 여건이긴 하죠. 저런 텃밭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개인 차고지로 저렇게 천막을 쳐놔서 차를 주차할 수 있게끔 보관해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본건 그 앞마당하고 텃밭 그리고 본체를 받치고 있는 땅 부분을 제외하면요 전부 다 이제 자갈로 잘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 지난 2월, 그러니까 이제 올해 2월경에 제가 겨울 때 눈이 많이 왔을 때 좀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변한 건 없는데요. 상태가 좀 확인이 좀 불가하죠.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보면 지난 겨울하고 확실히 이런 주택 같은 경우는 날이 좋을 때 그리고 이제 푸릇푸릇할 때가 좀 더 보기가 좋다는 게 느껴지죠. 그래서 땅하고 건물하고 그다음에 개인 차고지까지 충분하게 좀 잘 쓸 수가 있다. 근데 이제 개인 차고지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서에서 나온 게 보면요. 매각 대상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설치한 걸로 매각 대상 제외이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협의를 해서 갖고 나가고 하든가 아니면 본인이 매수를 해서 뭐 써도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본체가 보이고 본체 기준으로 좌우로 이제 텃밭하고 앞마당이 잘 펼쳐져 있습니다. 땅도 보면은 위에서 직사각형으로 이쁘죠. 그리고 왕복 2차선 도로에 잘 물려 있고요. 건물도 이게 이제 지은 지가 좀 그래도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건물 상태나 외벽 쪽이나 그리고 지붕 쪽 이런 쪽을 보면은 크게 뭐 상태가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낙찰받고 물어줄 돈은 없는데요. 권리관계가 깔끔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살고 있어서 그 거주하는 분, 이제 사는 사람에 대한 명도가 이제 살짝 부담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건축물 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물 승인을 받은 게 없어요. 근데 어떻게 경매가 나왔나요? 물어보시면은 건축물 대장 없이 그냥 등기부만 등기하면은 건물에 대해서 이제 그 작성 명부죠. 어떻게 명세서가 공적 서류가 갖춰지면은 건축물 대장 없이도 경매가 쳐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이제 이슈가 있습니다. 건물 등기부가 없고 그리고 본건 건물을 바치고 있는 땅은 한 필지인데요. 땅에 대한 것도 지금 지목이 대지가 아니라 전입니다. 그래서 농취증이 필요해서 농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이따가 이 현장을 좀 더 다 보고 나서 구체적인 설명할 때 좀 세세하게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드론으로 봐도 주변 풍경이 괜찮죠. 왕복 2차선 도로를 있고 뒤로는 산이 있고 뭐 산세나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위에서 봤을 때 땅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땅은 요 한 필지고요. 본체가 있고 차고지, 그 다음에 텃밭,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앞마당 잔디를 쓸 수가 있고, 지금 왕복 2차선 도로가 있는데 이쪽으로 바로 이렇게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 봤을 때는 이런 뭐 주택들이랑 이쪽은 이제 그 산 임야로 둘러싸여 있고요. 이쪽은 이제 농경지입니다. 좀 더 확대를 해보면요. 지금 땅에 대한 경계면은 이제 빨간색으로 칠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텃밭이 있고요. 여기가 한 20평 정도, 10평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배추를 좀 심어 놓은 것 같고, 이 개인 차고지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본체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기는 잔디고,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은 자갈로 깔려 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단차가 없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차가. 그래서 차를 이렇게 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위치나 이제 이런 것도 좀 이따 볼 텐데, 뭐 상태는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땅은 이렇게 되어 있고, 지적들을 보면 이쪽이 이제 왕복 2차선 도로고 여기 이렇게 들어옵니다. 본건이. 그리고 향을 보면은 지금 본건이 지금 주출입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출입문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남향에 햇빛이 잘 들어온다. 텃밭이랑 이렇게 위에서 봐도 동일하죠. 뒤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쪽이 이제 야산으로 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 논밭으로 되어 있어서 주출입문 이제 거실 쪽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막힘이 없고 이제 도로가 좀 지나가는 그런 뷰가 뻥뷰라고 하죠. 뷰가 보인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상당히 이제 2억 6천인데요. 지금 이거 1억 8천인데 아마도 지난 2월에 올해 그 2월에 이게 1억 3천까지 그 절반가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 놓고선 다시 이제 취하되면서 다시 경매가 진행이 된 건데 아마도 그때가 그 가격 1억 3천까지도 다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챙겨보시고 땅 253평, 건물은 49평, 50평 정도 된다. 그래서 건물 평면들을 보면요. 1층이고요. 여기가 2층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까 그 창고 있죠. 제시에 창고가 있었고 여기도 이제 창고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뭐 보일러 이 정도 아닐까 싶어요. 자, 그래서 일단 이제 매각 대상이 되는 거를 좀 보면은 이제
땅은 한 필지 생산관리 지역에 있고, 지목은 이제 답이에요. 253평이고 감정가는 1억 1000, 땅값만 1억 1000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목이 대지여야 되는데 지금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현황은 대지로 쓰고 있는데 실제로는, 근데 이제 이렇게 공부상으로는 이제 답으로 되어 있다. 1층은 단독주택 그 경량청골 구조, 2층에서 33평, 12평에서 건물이 대략 한 50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는 50평 정도 되면 구체적인 평면도가 안 나와서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은 5, 6인 식구 거주하기 괜찮죠. 그래서 총 감정이 2억 6천이 됐다. 그래서 인근에 나와 있는 이제 매물을 보면요. 이게 이제 낮은 가격 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것도 2억 4천, 얘도 2억 5천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부터는 이제 3억. 근데 4년 이내, 2년 이내, 이렇게 좀 신축으로 좀 보여지는데, 본건이 이제 건축 대장이 없기 때문에 외관상 좀 판단하기에는 얼추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근데 이제 땅 크기가 이게 굉장히 큽니다. 본건도 보면은 지금 823이니까 한번 나누기 3.3을 하면은 250평. 원건이랑도 거의 비슷하네요. 그리고 얘는 좀 더 커요. 1700이니까 대략 500평, 638, 한 500, 그렇죠. 한 5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땅이 거의 2배 정도 되는데 큰 차이가 없네요. 그죠? 2억 4천이랑 2억 5천이랑. 그죠? 근데 이제 지금 현재가를 보면은 2억 6천에다가 한번 유찰이 돼서 1억대까지 갔죠. 그래서 이걸 대략 본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전체적인 시세는 될 수는 없어요. 호가죠. 이거 보면 집주인 이렇게 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주인이 내놨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호가고, 그래도 1억대가 매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본건이 좀 저렴하구나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사건을 가져와서 기일 내역을 좀 보는데요. 1차부터 3차까지 보시면 2억 5천에서 2억, 그 다음에 1억 6천, 그 다음에 1억 3천까지 갔는데 취소가 된 거예요.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지금 2억대까지 가서 한 번 더 유찰이 돼서 지금 이 동네가 30%로 알고 있는데 20%씩 떨어졌나 보네요. 지금 그죠? 2억 3천인데 2억 6천인데 지금 30%면은 1억 8천.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지면 1억 3천. 그러니까 여기에 절반이거든요. 근데 전에 차는 지금 보니까 80%씩 까진 것 같아요. 그죠? 20%니까 10% 2,500, 5천. 그죠? 그죠? 그래서 좀 이게 좀 차이가 네요 그래서 일단 한 번 더 떨어지면 1억대까지도 된다. 그리고 이렇게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감정가가 2억 5천인데 다시 이렇게 변경됐다가 다시 취하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진행된다는 경우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채권 은행이나 대부분 은행들이 그러거든요. 은행들이 보통 자기네가 빌려준 돈이 대략 가정을 하면 2억이라고 쳐볼까요? 그러면 2억 밑으로 팔면은 손해잖아요. 채권 회수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1억 3천에서 뭐 1억대에 팔린다고 하면은 손해니까 시간을 좀 더 끄는 거예요. 이렇게 취하했다가 다시. 그래서 여기도 취하했다가 한번 다시 했는데 벌써 10월 달에 경매가 쳐졌는데 벌써 1년이 지났잖아요. 이번에 이제 다시 진행이 된다고 하면 1년이 좀 더 걸리겠죠. 그래서 그 사이에 부동산이 이렇게 이제 오르면 그때 이제 제값받고 팔려고 그런 의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큰 의미는 없어요. 어차피 경매 입찰자 입장에서는 낙찰받고 물어줄 돈이 있냐, 요건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여기가 최선순위 근저당인데요. 2022년 11월 10, 요게 이제 말소 기준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후순위죠. 이거는 2023년 4월 10일입니다. 그래서 낙찰받고 물어줄 돈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임대차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확정일자랑 배당 요구를 하는데 그것도 안 했고요. 아마도 돈을 못 받을 거 생각하고 그냥 내비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근데 여기 좀 주의할 건 보면은 제시의 건물 포함인데 임차인 소유의 차고 한동은 매각에서 제외함이라고 써 있거든요. 근데 임차인의 소유 차고 한동이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들어가자마자 본체가 여기 있고 여기 텃밭이 있었고 이게 간이 천막 같은 게 있었거든요. 이것도 매각 대상이 포함이거든요. 근데 마치 이거 말고 또 하나 있는 것처럼 매각 제외함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요거를 매각 제외를 한 거면은 사실상 이거는 이제 아까 감정평가서상에 요 제시의 건물 차고를 포함을 해서 매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안 맞죠? 매각을 포함해서 감정을 다 했는데 요걸 또 빼고 판단한다? 판다? 그러면 이게
매각 불허가 사유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가 아마 있었는데 치웠는지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매각 불허가 사유에 그 일치하지가 않는 건지 이런 거는 좀 알아봐야겠지만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에 낙찰받고 뭐 요거는 임차인 소유 착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법원에 물어봐서 이거 감정이 됐으니까 낙찰자 소유입니다. 그러면 내 거가 되는 거죠. 그죠?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낙찰 받았는데 굳이 요런 사유를 들어서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요거를 잘 얘기를 해서 그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보관료 있죠. 요거를 나는 쓸 필요 없으니까 당신 가져가세요. 그러면은 싫다. 보관료 그 싫다. 당신이 사세요. 그러면은 나는 쓸모가 없으니까 당신이 가져가라. 가져가는 게 맞다. 그러면서 요거에 대해서 보관료를 달라. 이렇게 하면은 그냥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협상을 잘 해야겠죠. 긁으면 안 돼요. 절대 자존심이나 이제 이런 거. 경매 당해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경매가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온갖 사람들이 다 갑니다. 온갖 사람, 저를 포함해서. 그럼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되게 예민하게 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그냥 법으로 하겠다, 냅다, 몇 마디 안 하고, 그러면 스트레스 이빨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자존심이고 뭐가 없으니까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자존심을 긁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배째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싸우고 또 머리 아파지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잘 얘기를 해야 되고 뭐 그건 이제 중요한 거 아니고 지금 보면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사실조회 확인서 보면은 토지가 이제 농지가 아니에요. 그죠? 농지가 현황은 아니고 그냥 그 대지로 쓰고 있지만 원상 회복 명령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원상을 회복을 하세요. 이런 명령이 가능하고 농지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낙찰받기 전에 그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그 어떤 상황인지를 좀 파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이제 영상 말미에 좀 정리를 하면서 얘기할 건데 지목이 그 전이잖아요. 그리고 건축물 대장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건축 승인이 안 받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건축사에다 먼저 얘기해서 지목을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대지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다음에 입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 물건의 난이도가 살짝 올라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치를 한번 볼 텐데요. 지금 본건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도로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버스 정류장이거든요. 그래서 버스 정류장까지는 이제 도보로 4분, 한 20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본건이 여기 있고, 이 면내가 굉장히 가까워요. 여기 700m. 그러니까 일로 가면 버스 정류장, 이쪽으로 가면 이제 면내가 있어서 차로는 뭐 1분이 가면 갑니다. 본건이고요. 여기 군청, 괴산 군청까지도 17km. 그리고 차로 가면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면내랑 그 시내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사실상 시골 전원 생활하기에는 교통편이 매우 우수한 편이다. 본건이 여기 있고요. 여기가 이제 3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위로는 이제 충주, 음성이 있고 진천, 증평, 이제 괴산이 아래쪽이 이게 속리산에 있고요. 청주,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건 위로는 이제 평택 제천 고속도로가 지나가고요. 중부 고속도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중부 대륙 여기는 이제 중부 고속도로. 위치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가장 이제 눈여겨볼 거는 가격대가 2억 6천인데 한 번 더 유찰이 돼서 1억 3천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전에 한번 그 경매가 나왔다가 다시 취하된 거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는 권리관계상 하자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건축물 대장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건축물 대장이 없어서 요거는 건축사 사무실 가갖고 요거 승인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 아마도 지목이 전이니까 이걸 대지로 바꾸고 뭐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하겠죠. 네 번째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본권을 바치고 있는 게 이제 지목이 대지가 아니라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를 원상복구하는 게 아니라 대지로 지목 변경을 해서 쓸 건데 이런 상황을 좀 미리 그 관할 소재지 아까 그 면사무소 있었죠. 그 주택가에다 물어봐서 건축사랑 이렇게 할 건데 가능하냐 요걸 따져보고 입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권리상으로는 크게 하자는 없지만 그 공부상 그러니까 이제 공부상은 그러니까 현안상은 그 일반적인 집처럼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목이 대지인 것처럼 쓰고 있지만 공부상은 이제 그게 아니니까
그거를 공부랑 현황이랑 맞춰줄 필요가 있는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이 좀 번거롭고, 그래서 이제 비용이, 아무래도 행정적인 비용이 좀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해당 물건의 난이도를 올리게 된다. 그래서 그래도 1억 되면은, 오히려 이제 그런 어떤 단점들 때문에 더 싸지면은 오히려 더 싸게 살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챙겨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다만 여기서 1억대에서 한 번 더 유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시간적 여유가 있는 거죠. 여기서 10월 29일 날 유찰이 되면은 11월 말까지도 좀 여유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챙겨 보시고요. 오늘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